프로포폴 같은 수면 마취제 오남용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일선 의료기관은 수면 마취제 사용이 굉장히 엄격해졌습니다. 그런데 일부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받는 환자들에게까지 마약성 마취제를 투약해 수십만 원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에만 무려 27만 건이 처방됐습니다. 안정모 기자의 단독 취재 보시고 뉴스 추적 이어가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치과 수면 치료라고 검색하자 의식화 진정법이라는 홍보글이 여럿 보입니다. 낮잠을 잔 듯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다거나 두려움과 통증으로부터 자유롭다고 권유합니다. 서울 송파구의 치과 의원입니다. 수면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직접 상담받으면서 어떤 원리인지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어떤 개념인지 잘 올라오죠. 주사 바늘을 꽂아서 약물을 주입해서 하는 건데 그 약물이 사람을 조금 이제 잠들게 만드는 성분이에요. 자고 일어나니까 치료가 끝나 있게. 치과 치료비에 30만 원을 더 내면 케타민과 미다졸람 등 마약류 마취제와 진정제를 놓아주는데 통증이 적은 스케일링조차 수면 치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스케일링 그리고 크라운 치료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세요. 수면 치료가 안 되는 치료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서울 강서구의 또 다른 치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통 케타민 들어가고요. 미다졸람 이렇게 두 개는 들어가요. 그리고 수면으로 그냥 주무시고 저희가 스캐닝 다 해드리긴 해요. 위험하지 않냐고 묻자 오히려 안심시킵니다. 근데 이게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 케타민을 뉴스에서 본 것 같아서. 강도로 설명드리면은 프로포폴이 제일 좀 고위험한 단계 약물이고 뭐 이런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케타민은요, 마치 몸에서 빠져나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엄청난 환각을 유발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기분에 중독이 돼서 또 한 번 더 느끼고 싶고 이런 식으로 정신적인 부작용이 굉장히 훨씬 더 심해요. MBN 취재 결과 지난해 치과에서 처방된 의료용 마약류는 27만 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병원급이 아닌 의원급에서 상승세가 가파른데 매년 10,000건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정부가 마약류 의약품을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나섰지만 치과에서는 간단한 시술에서조차 버젓이 투약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네, 일부 치과이긴 하지만 스케일링을 하면서 마약류를 처방받는다.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이 내용 취재한 사회정책부 안정모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지금 뭐 케타민이다, 미다졸람이다 이런 약품들이 나오는데 이거 모두 위험한 약품들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의식을 가라앉게 하거나 감각이 무뎌지게 하는 마약류입니다. 네. 환각작용은 물론 중독성도 커서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투약해야 합니다. 실제로 중독으로 인한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마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 씨도 케타민과 미다졸람을 상습 투약했고요. 2년 전 롤스로이스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신모 씨도 당시 미다졸람을 투약한 상태였습니다. 치료 이유가 이제 치료 과정에서 통증을 잊게 해준다는 건데 중독될 수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저희가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는 이유입니다. 치료를 위해 시작했지만 일단 중독되면 마약류를 처방받기 위해 오히려 치료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치과들은 간단한 스케일링조차 20-30만 원가량 더 내면 수면 상태에서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있거든요. 사실상 마약류를 처방받는 게 너무 쉬워진 겁니다. 현직 치과 의사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완전히 빈틈을 노려서 그 30만 원 받고 마약 놓는 거밖에 안 된다고 봐요. 네. 미국에서 지금 케타민 중독자들이 막 좀비처럼 다니잖아요. 한국에서는 의사들이 맘만 먹으면 좀비를 양산할 수 있다. 네. 치과가 의료용 마약 쇼핑 창구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마약류를 남발해도 되는 건지 의문이 드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예, 기준이 있기는 있습니다. 네. 식약처가 정한 의약품 사용 가이드라인을 보면 케타민의 경우 외래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일부 치과에서는 외래 환자에게 버젓이 처방하고 있는데요. 가이드라인을 어겨도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면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이 조항 때문입니다.
그 잣대는 없어요. 허술하죠. 구멍이 난 법이죠. 예. 의학적으로 어떤 시술에는 뭘 해도 되고 뭘 안 해도 되고 그걸 결정한 건 없거든요. 그렇다면 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오남용 단속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식약처가 적발한 치과의 마약류 오남용 단속 현황을 저희가 입수했는데요. 네. 의사가 자신에게 셀프 처방해 적발된 건을 제외하면 2023년도와 24년도 각각 3건에 불과했고요. 올해는 적발된 게 아예 없었습니다. 매년 처방 건수가 10,000건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비춰보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적극적인 관리 감독.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안정모 기자였습니다.